좋아요, 구독.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TV 포커스온 오민 전문가입니다. 오늘 2024년 10월 16일 수요일 국내 증시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가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빠지면서 좋지 못한 흐름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시황을 말씀드리면서 현금 보유하셔라, 현금 보유하셔라 라고 현금 보유의 관점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게 바로 현금 보유에 대한 메리트다. 전반적으로 지수가 다 빠졌어요. 등락 종목 수를 보더라도 상승이 그렇게 하락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상승폭이, 상승 종목 수가 그렇게 적지는 않아요. 근데 코스닥으로 내려와서 보게 되면 참담합니다. 상승 종목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도 코스피는 선방은 했지만 코스닥 시장은 완전 박살났다. 오늘 시장. 외인들 4,865억. 엄청난 매도세가 나왔어요. 이 물량들을 또 개인들이 또 받아 먹어요. 참 요즘 시장 개인들 손실이 좀 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락을 주도하는 거는 외인 기관인데 여기서 받는 거는 개인들이거든요. 참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도 섹터를 좀 살펴보시게 되면요. 곡물 사료, 비만 치료제, 2차 전지 이 관련 종목들이 큰 상승세를 나타냈어요. 근데 오후 들어서는 비만 치료제, 항암제 그 외를 제외해 놓고는 상승하는 종목들이 눈에 띄지 못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 주요 이슈를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사실은 딱히 이슈가 없어요. 오늘 왜 빠졌느냐? 오늘 도대체 왜 빠졌어? 왜 빠졌어? 이게 상당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 이 주제만 놓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파락하면서 상당히 좋지 못한 흐름 나타나고 있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일부 회복은 했지만 여전히 전일 종가를 잡지 못하면서 하락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이 하락을 했을 때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물론 증시가 별다른 이유 없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과 같은 경우에는 하락한 이유가 딱 정해져 있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뉴스를 좀 빨리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ASML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발표가 예정보다 빠르게 나왔어요. 유출이 됐거든요. ASML 실적이 유출이 됐는데 이 ASML이 무슨 기업이냐? 바로 EUV 장비. 우리 반도체를 제작함에 있어서 노광 장비가 빛을 쏘여주면서 기판을 인쇄하는 장비를 제작하는 ASML이다. 네덜란드 기업이고요. 이 반도체 EUV 노광 공정에 필요한 EUV 장비를 제작 및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장비잖아요. 장비. 만약에 실적이 좋다면 장비의 수입량 그리고 판매량, 판매 대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반도체 시장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만큼 더 많은 반도체를 생산을 해내야 하니까
더 쉽게 예를 들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빵을 먹잖아요. 빵을 먹는데 빵집이 어떤 빵집이 있어요, 동네에. 근데 장사가 엄청 잘 돼요.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내가 이걸 장비를 들여와서 생산을 해냈을 때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빵집에서는 뭐 반죽기며 오븐이며 각종 장비들 그리고 소재, 재료, 빵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재료들, 밀가루, 버터, 우유, 계란 이런 것들의 수입이 늘어나게 되겠죠. 사입하는 양이, 금액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ASML 실적이 완전히 반토막이 났다시피 풀 정도로 정말 좋지 못했어요. 예약 주문액을 좀 보실게요. 3분기의 예약 주문액. 이게 바로 3분기에 예약이 들어온 주문 액수예요. 말 그대로 4분기에 실적을 좌우할 수 있는 이 수치가 반토막이 났어요. 3분기 예약 주문액이 시장에서 예상했던, 그리고 ASML에서 가이던스로 제시했던 53.9억, 대략 54억 유로죠. 유로인데 실질적으로는 26.3억 유로밖에 예약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4분기 실적 엄청나게 안 좋아질 거란 얘기죠. 이 금액을 하나로 환산했을 때 4천억 원의 오차가 생겼다. 4천억 원. 엄청난 금액이죠. 충격을 받았어요, 시장은.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고, 엔비디아는 4% 넘는 하락을 맞이했습니다. 이 하락을 맞이하면서 엔비디아,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실적을 좌우하는 기업이에요. 최종 소비자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반도체를 통해서 고성능 칩이라든지 그래픽 카드라든지 이런 거를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시장에서 수행을 해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도체 장비가 선행이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장비는 선행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이 선행하는 업종이 실적이 쇼크를 맞았어요. 어닝 쇼크를 맞았어요.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공포심에 반응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공포심에 시장의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또 제가 이제 또 연준에 대적을 하지 말아라 라는 이제 미국 증시 월가의 투자 격언을 제가 어제 갖고 왔을 거예요. 네, 연은의 데일리 총재. 중립금리 3% 예상한다. 이 발언이 시장에 추가적인 충격으로 돌아왔어요. 금리 인하 늦어질 수 있다. 아니면 예상했던 수치보다 금리 인하가 덜 될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시장에 던진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은 추가적인 충격, ASML 실적 발표에 이어서 추가적인 충격을 받으면서 미국 증시는 하락을 했고, 이에 대한 영향으로 국내 증시 또한 개파락을 하면서 일부 지수는 반등을 했지만 완벽하게 지금 추가적으로 더 빠졌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와중에도 더 빠졌는데 이러한 충격으로 국내 시장도 영향을 받았다. 이래서 국내 증시가
하락을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서 시장에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주요 일정을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수출, 수입, 물가 지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지표예요. 인플레이션 지표, 제가 인플레이션 냄새가 난다, 현금 보유해라 라고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어요. 이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충분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새벽 3시에는요, 연방 재정 수지가 나옵니다. 연방이 재정 정책을 얼마만큼 펼쳤는지, 시장에 얼마만큼 뿌렸는지, 긴축이 되고 있는지, 확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아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재정수지, 트럼프가 당선됐을 경우에 금리 인하 없을 수도 있다. 물론 바이든 정부, 해리스 정부 누가 되던 간에 이 재정 적자 축소가 되느냐, 확대가 되느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새벽 3시에 발표하는 이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지표를 확인을 하고 앞으로에 대한 금리, 통화 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게요. 제가 현금 보유해야 되는 이유, 반드시 계속해서 오늘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16일 ASML 실적, 그리고 연준에서 중립금리 3%를 예상한다. 기존의 중립금리가 2.5에서 2.7% 수준이었어요. 30bp의 차이를 보이면서 중립금리가 상승했다는 얘기예요. 중립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기준금리 또한 30bp를 인하를 덜 할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시장을 대응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최근 시장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상승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요. 아, 나 이거 갈 거야. 이거 갈 거야. 라고 하는 자신감이 없는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보유에 대한 관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내일 시황 전략도 살펴보시게 되면 현금 보유도 종목이에요. 오늘 제가 무료 방송을 이제 매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진행을 하면서 오늘 수익 상당히 잘 나왔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왜 이 하락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느냐? 현금 보유를 했기 때문이에요. 현금 보유를 통해서 자금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테마주들을 공략을 하면서 시장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축소를 시켰다라는 말이 됩니다. 오늘 빠른 시장의 순환매, 그리고 내일도 빠른 시장의 순환매 장세가 여전히 이어질 겁니다. 이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금 보유,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을 대비해서 저가 매수를 위한 현금 보유에 대한 관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